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즈 멘토입니다. 오늘도 센즈랩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센즈랩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다가 상승분 반납하는 조정이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헤드라인을 좀 적어봤습니다. 산업 전반적인 이슈보다 개별적인 이슈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오늘 장에서 좀 확인이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센즈를 파면 여러분 대표적인 보안, 사이버 보안 관련주죠. 자, 근데 오늘 시장에서 이 사이버 보안 관련된 이 종목들은 좀 대부분 좀 잘 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게 뭐 5%, 10% 이렇게 막 급등하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여론, 기계적인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못해도 뭐 0.5%, 뭐 1%, 2% 이렇게는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센즈랩만 지금 현재 좀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또 이 센즈랩 개별적인 좀 어떠한 이슈가 있었다면 이 센즈랩 대표님께서 과학정보통신날 요거를 기념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뭐 요런 이슈가 있긴 한데, 사실 뭐 이게 뭐 센즈랩의 주가에 그렇게 뭐 많은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이거 알아주지 않은 흐름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국정원 락드쉴드 2024 참가 요거 관련된 이슈 한번 좀 같이 체크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부터는 좀 조정을 대비를 해야 할 때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동안은 주가 상승 모멘텀이 또 나와줄 걸 우리가 좀 기대하는 쪽에 포커스를 뒀다면, 오늘은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할, 리스크를 대비를 해야 할 좀 포인트에 맞춰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센즈랩 대표님 관련된 이슈를 한번 좀 볼게요. 과학정보통신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을 했다 그러면서 사실 뭐 이쪽에 좀 중요한 내용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AI 데이터셋 구축, AI 기반 능동형 대응 체계 등 다양한 정보통신 발전 기여,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를 바탕으로 한 차세대 기술 개발 선도 및 미래 기술 육성, 윤 대통령이 3대 게임 체인저 기술 연장서 강조를 했다. AI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뭐 요런 이슈였습니다. 오늘 올라온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센즈랩 대표님께서 대통령 표창을 받고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 센즈랩 관련된 이슈를 제가 좀 간단히만 읽어드리자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 센즈랩은 무려 376건의 위협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약 22건의 악성 코드를 다뤄온 센즈랩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이버 보안 AI 데이터셋 구축하고 실증하고 개방했고,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차세대 기술 개발 추진, 그리고 침해 사고 대응 구축을 위한 AI 기반 능동형 대응체계 전환 등의 다양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렇게 표창을 수상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보시면요, AI로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의 탐지를 위해서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하고 보안 특허와 LLM 기술 개발 등 기술 변화를 선도하면서 국내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전문 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센즈랩이.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보안 관련된 협업까지도 진행을 했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130조 원이 넘어가는 돈을 투자를 할 것이고, 실제로 일본 쪽에 약 4에서 5조 원가량 규모가 되는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이 단계를 좀 밟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센즈랩이 좀 지금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로 보실 이슈는요, 바로 이겁니다. 국정원이 나토 사이버 방위 센터 주관, 그리고 락드쉴드라고 불리는 여기 2024년 약 4년 연속 참가를 한다는 거예요. 요거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보안, 사이버 보안 관련 주식들에 어느 정도 좀 수급이 들어가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센즈랩은 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센즈랩은 아무래도 이 전방위적인 산업군 관련된 이슈보다는 개별적인 이슈가 주가 상승에 또 주가 하락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아까 오프닝 때 요것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것들을 그냥 간단히만 짚어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 국정원이 22일부터 26일간 세계 최대 규모의 실시간 사이버 방어 훈련인 락드쉴드 2024라는 곳에 4년 연속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락드쉴드가 뭐 하는 곳이냐? 요 바로 밑에 설명이 나와요. 이 락드쉴드는 나토 사이버 방위 센터 회원국 39개국 간 사이버 위기 대응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서 2010년도부터 매년 개최가 되고 있는 곳이라 해요. 이번 훈련에는 40국
18팀 3천여 명이 참가하며 국가 간 사이버 교전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 전략 훈련으로 나눠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나라가 또 다양한 팀들이 참여를 한 만큼 여기서 우리가 좀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면 당연히 국내 이 사이버 보안 관련 주식들에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질 테고, 그렇게 된다면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좀 기대감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있는 상장이 되어 있는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의 기계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센즈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좀 주가 조정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할 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차트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이거 분봉 차트입니다. 오늘 장 시작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때를 기점으로 이렇게 상승부 다 반납하는 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 센즈랩 관련된 영상, 제 영상을 챙겨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센즈랩은 기관의 수급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종목이 아니고 외국인과 프로그램 수급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과 우리 개인의 수급은 크게 중요치 않고 외국인과 이 프로그램 수급 현황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얘네가 이 주가 상승 하락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건데, 자, 요때 이 시간을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대충 한 12시 반 정도쯤, 12시 45분 뭐 요때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장시작과 동시에 외국인들 순 매수세로 매수세가 붙어졌습니다. 근데 9시 52분 그리고 11시 또 1시 14분 이렇게 집계가 됐을 때 보면요, 거의 10만 주가 넘는 매도 물량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 센즈랩의 주가가 꺾이기 시작했을 때쯤, 요때쯤부터 외국인들의 굉장히 많은 매도세가 보유 물량들이 출하가 되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요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같은 이치로 이 센즈랩 주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프로그램 수급 동향 또한 12만 6천 주가량 나갔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어제랑 그 전날 들어왔던 요 물량들이 그냥 그대로 나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어제와 엊그제 좀 지지를 받아줬던 구간이죠. 일봉 차트로 보겠습니다. 어제와 엊그제 좀 지지를 받아줬던 요 구간 지지 라인까지도 이탈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제랑 그 전날 장에서 들어왔던 요 수급 물량들이 오늘 장에서 그대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요 지지 라인까지도 이탈하는 주가 조정이 나와줄 가능성도 높아요. 사실 이렇게 이 지수만 보시더라도 최근에 이렇게 좀 지수 흐름이 많이 좀 좋지 못했는데 불구하고 우리 센즈랩은 주가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오늘 지수 여러분 뭐 그렇게 안 좋지도 좋지도 않습니다. 0.04% 상승한 846.2포인트 요 근처에서 지금 거의 완벽한 보합장이에요. 보합장인데 센즈랩 주가가 마이너스 5% 이상 조정이 나왔다. 요거는 여러분 이제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할 때가 어느 정도 도래를 한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외국인과 이 프로그램 수급 자체가 꾸준하게 매수세로 들어와 주지 못한 이유는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 첫 번째가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여가면서 이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이탈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추이예요. 근데 여기에 이 중동 리스크까지도 아직까지 완벽히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 수급 현황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아니면 나가더라도 연속되게 나가더라도 많은 물량들이 빠바박 나오기보다는 좀 소량의 좀 비중 조절 차원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좀 몇 거래를 나오다가 또 수급으로 들어왔다가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이유 자체는 너무나 명확한데 그동안 좀 어느 정도 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던 우리 외국인 이 수급세가 이제는 좀 강한 매도세로 좀 추세가 꺾였다는 점과 더불어서 프로그램 수급도 매도세로 이렇게 지금 좀 추세가 꺾였다는 게 앞으로 지금 현재 이 주가 레벨 차원에서 여기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이 외국인 수급 동향과 프로그램 수급 동향 무조건 꼭 체크를 해 가시면서 그때그때 좀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신규로 좀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우선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좀 단편적으로 일단은 좀 보수적인 시각이 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권고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그동안은 센즈랩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 이쪽에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해봤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좀 나올 수 있는 주가 조정의 요 타이밍에 대비를 위한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우리 여러분께 도움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센즈랩 같은 경우에 저도 뭐 굉장히
애정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시시각각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면서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데이업의 김하진 멘토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